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저입니다. 오늘은 백제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하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고이왕, 백제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근초고왕, 쓰러져가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었던 중흥의 군주 성왕입니다. 그리고 문화사 부분에서 무령왕릉을 내놓고 무령왕의 업적을 자주 물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사 시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건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죠? 온조입니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었죠. 주몽이 졸본 지역의 고구려를 건국하고 이 주몽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그의 동생 온조가 이 주몽의 왕위를 이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몽은 부여에서 탈출한 인물이었죠. 부여에서 탈출할 때 이미 아들을 두고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주몽을 찾아오자 주몽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었던 비류와 온조가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지방, 온조는 하남 위례성, 지금의 롯데월드 쪽에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온조가 점점 커지면서 이 비류가 죽고 이 미추홀에 있던 무리들이 온조 세력에 합세하게 됩니다. 결국 백제는 고구려 유이민 세력과 한강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겠죠. BC 18년, 예수님 태어나기 18년 전에 이 백제가 건국되었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삼국사기 기록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가면 돌을 무지무지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인 적석총, 이 돌무지 무덤과 상당히 유사한 형식이죠. 결국 백제의 건국 세력이 어디서 내려왔다?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여기서 석촌동, 돌석자의 마을 촌자, 돌이 많았던 동네네요. 이 석촌동에서 돌무지 무덤이 발견되었고 고구려와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백제가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그 기틀을 마련한 왕이 누구였느냐? 3세기의 고이왕입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고구려의 왕, 태조왕, 신라 같은 경우에는 뇌물마립간,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립간의 공통적인 특징,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 이렇게 제 중학교 때도 시험에 출제되었었는데 요즘도 많이 출제되고 있죠. 이 고이왕이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마한 같은 경우에는 무려 54개의 소국들이 있었는데 백제도 이 54개의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백제가 점점 커지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가 고이왕 때입니다. 그리고 관등 체제를 마련하게 되고 관등은 관리들의 등급 제도입니다.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 9관등 제죠. 이때는 16관등입니다. 16개의 관리들의 등급을 두고 관리들의 등급에 맞게 관복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등급에는 이 색깔의 옷을 입고 이 정도의 장신구를 꾸며라. 관리들의 복장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 대체로 가장 높은 귀족은 자색, 그 다음 붉은색, 그 다음에 청색, 이 자비, 청의 색깔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율령, 법률과 명령을 반포해서 통치체제를 더욱더 정비해 나갑니다. 고이왕은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 잡아먹게 되는데 마한 지역에는 무려 54개의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충남 천안에 있었던 이 목지국이었습니다. 이 목지국을 병합하게 되면서 이제 백제가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한 왕이 고이왕 때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선지 시험에 잘 나오겠죠. 하나만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4세기 지기지기 자가자가 근초고초고왕, 바로 근초고왕 때입니다. 이 근초고왕 때 평양성을 공격해서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원왕, 본명은 사유였습니다. 고 사유가 사유나라 하면서 전사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위기를 겪게 되고 백제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겠죠. 특히 마한 전 지역을 병합하게 되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까지 아우르게 되는 본격적인 백제 시대를 열게 됩니다. 거기다가 근초고왕은 별명이 해외파입니다. 요서, 요하강의 서쪽,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해외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 속에서 외왕, 일본 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하게 하는 왕위 부자 상속이 확립되게 된 것도 근초고왕 때라는 점. 특히 근초고왕 지도를 내놓고 이 근초고왕의 업적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선지로도 손색이 없겠죠. 이 근초고왕의 업적 무조건 정리해야 될 1번 주제입니다. 그리고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죠. 이 불교를 수용해서 정신세계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 중국 남조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정신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백제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왕 384년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의 우수성을 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불교를 받아들인 왕 침류왕. 자, 그러면 5세기 백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죠. 5세기에 이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리간이 비눌비눌 거리면서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 475년에 장수왕이 한성지역을 점령하면서 계로왕이 상당히 계로왕하면서 아차산성해서 아차하면서 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은 어쩔 수 없이 한성을 버리고 웅진, 지금의 공주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지도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위치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웅진 지역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왕권은 내려앉게 되고 웅진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상당히 힘이 세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씨로 사씨, 백씨, 목씨 이러한 귀족들이 이제 득세하게 됩니다. 웅진 시기의 백제왕은 2명만 기억하면 되는데 5세기의 동성왕과 6세기의 무령왕입니다. 동성왕은 신라왕이었던 소지마리간에게 부탁해서 신라 귀족이었던 이찬비지의 딸과 동성왕이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동맹으로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6세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1년에 왕위에 즉위한 이 무령왕, 6세기의 시작이죠. 이 무령왕은 무령왕릉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무령왕릉을 내놓고 이 무령왕의 업적을 물어보게 되겠죠. 무령왕릉은 어떠한 무덤으로 되어 있느냐?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좋아하는 나라, 중국이 벽돌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중국 남조의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서 무령왕릉을 만들었었는데 이 양나라와 상당히 교류가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했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게 되고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예전에 핑클의 성유리 씨가 이 사극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그 대사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남부여의 공주.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기 때문에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 백제 왕실의 성씨가 부여씨고 이름은 주, 부여주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성왕 때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는 점. 그리고 중앙간청을 22개의 부서로 나누게 됩니다. 백제는 희한하게 22담로, 22부 이렇게 22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5개의 부, 지방을 5개의 방으로 재편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제 귀족이었던 노리사치계를 보내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되고요. 신라 진흥왕과 힘을 합쳐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하류를 다시 되찾게 되었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다시 잃게 됩니다.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약 120년 동안 지속되던 나제동맹이 553년에 결국 깨지게 됩니다. 백제는 배신한 신라를 복수하기 위해서 성왕의 아들이었던 태자창을 보내서 이 관산성, 지금의 충북 옥천에서 한판 붙었지만 이 태자창, 아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었던 성왕,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었던 태자창이 잘 싸우고 있는지 격려하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매복해 있었던 신라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목이 잘려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면서 백제는 내리막길,
신라는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제의 위기 속에서 7세기 무왕과 의자왕이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기, 오늘은 백제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이왕과 근초고왕의 업적, 비교해서 잘 정리해야 되겠죠. 특히 근초고왕 때는 지도를 내놓고 이 근초고왕의 업적을 자주 물어보니까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세기, 고구려 최대 전성기였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웅진의 위치, 지도와 관련해서 잘 봐두세요. 그리고 6세기 되면 무령왕이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22담로를 설치하고 성왕이 중흥을 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펼쳤는지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